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인데요. 아쉽게도 어제 수요일장을 개천절로 인해서 좀 하루 쉬어간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APA와 EI 쪽에서 모두 재고 증가로 나온 상황입니다. 예상치보다 좀 많은 798만 배럴의 증가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일 같은 경우에 상승 쪽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선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다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상승했던 지수 상황은 현재 부근에서도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간밤 파월 의장에 대한 연설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장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어제 연준 의장이 예상을 뛰어넘는 좀 강한 발언을 하면서 이 국채 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물론 무역 전쟁 이슈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인 해석 혹은 이렇게 중립금리 수준에 가까워오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시장에 쇼크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별로 또 꼼꼼하게 체크해드릴 소식들도 있고요. 또 실시간 속보까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채에 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면서 국채 가격 자체는 어제장에 꽤 큰 하락을 보인 상황입니다. 국채 가격과 금리에 대해서는 좀 반대 흐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 저녁인데요. 목요일 저녁 신세계와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절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지난주에는 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의 핫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부분에 대한 또 시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또 크루드 오일과 미국 증시가 어디까지 또 상하방 방향을 이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항상 주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절제 마스터님이 그 선상에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1시간 동안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2917.25포인트로 0.32%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S&P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7,578포인트 선으로 거의 1% 가까운 하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0.96% 하락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전일장 유로FX 고점과 저가 사이의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달러가 크게 움직이면서 유로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출렁거렸는데,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0.36% 강보합권 유지가 되면서요. 1.15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1.16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지금 1200달러 초반대에서 강보합권입니다. 0.52%의 상승세로 1207.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재고가 예상치보다는 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흘러갔죠. 고가가 76달러 후반대, 아쉽게도 77달러는 못 미쳤지만 일단 76.9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75달러 중반대 라인입니다. 거의 1% 가까운 하락으로 75.52달러 선인 0.89%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추석도 그렇고요. 또 쉬어가는 날에 정말 굵직한 이벤트가 있어서 그 실시간으로 좀 다뤄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지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8월 공장 재수주가 2.3%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고용과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경기가 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공장재 수주 자체도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로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도 외신 쪽에서의 뉴스도 많이 나왔고요. 현재 부분에서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중국이 미국의 지금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금 격화되면서 해결될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이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강한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이런 국면이 더욱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미국 정계 변화를 바라고 있다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중미 무역 마찰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이 백서에서 이 전례 없는 강도로 중국이 트럼프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상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우회하라는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이 협상 중에 말을 너무 자주 바꾸고 또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현재 단계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이더라도 나중에 또 파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트럼프와의 협상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유가 현상의 범인, culprit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게 만든 범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서 거울을 봐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와 또 오펙 간의 감산 협의를 지금 비판한 데 대해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또 베네수엘라의 정치 문제, 또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모두 미국 행정부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 대통령은요, 이 2016년 감산 목표가 시장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었지 원유 회사의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배럴당 65에서 75달러 정도면 원유 회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자하는 데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펙에 대한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발언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9월 민간 계약을 체결했고 또 알제리에서 다른 생산국들과 만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 로이터 통신이 이 계획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요, 이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오펙과 또 러시아 가 이게 여러 회담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간 선거 전에 유가를 낮추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일부는 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셰헤드 알리 하미네이는요, 이 미국의 제재를 맞아서 단합을 호소하면서 결국 미국의 제재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란의 경제력이 미국의 제재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제재 실패는 미국의 패배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미국의 뺨을 때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유럽 지도자들에게 2, 3개월 안에 이란이 전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지만 이 40년간의 불굴의 이슬람 혁명 정신으로 더 강해졌다라면서 더욱더 이 단합을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요, 지금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이란과 맺은 55년 친선 조약을 철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국제 지금 사법 기구에 지금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재에 대한 이 부분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측에서는 이란과 또 기타 국가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이 핵 협정 탈퇴에 이어서 지금 오랜 시간 맺어왔던 이 친선 조약도 역시나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1대1로 지금 6해상 실크로드를 이제 뜻하는데요. 이 사업을 앞세워서 개발도상국 내 세력을 넓혀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600억 달러, 즉 약 우리 돈으로 67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새로운 해외 투자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이 설립 내용을 담은 이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활용 향상법을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법안에는요, 미국 정부의 기존 해외 투자기관인 해외 민간투자공사를 다른 개발기구들과 통합해서 USDFC를 지금 발족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확실하게 강렬하게 하겠다라는 발표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재난관리청 감독하에 최초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통신 전자기기에 국가 비상사태 경보를 시험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충동적인 성향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대신에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즉흥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증시가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여전히 완화적이고 중립 금리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미국 경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 좋다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1조 5천억 달러 해당하는 비용이 증시에서 증발했다라고 JP 모건이 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파월 입에 지금 증시가 지금 출렁이고 있다면서 시총 1,680조 원이 증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요, 이렇게, 미국의 원유 수입 중단에 지금 파월 쇼크까지 계속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증시 투자자들은 파월 연준의 의장 입이 너무 무섭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 홀로 호황세를 맞이하고 있는 부분조차 좀 염려스럽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2월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은 상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미국 경제방송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경제 성장세에 제동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인지 의문스럽다. 또 임금
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렇게 금리 민감도가 강화되면서 오늘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주시해야 된다. 이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한 경제 지표가 증시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도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메릴 리치는 달러엔 환율이 6개월 안에 118엔까지 뛸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고요. 계속되는 지금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서 또 달러엔 환율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메릴 린치의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또 MUFG는요, 지금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데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 외에도 유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해외 장기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금리가 상승한 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소식으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사퇴를 한다면 파운드와 환율 파운드당 1.1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각종 지표와 그리고 어제장에 있었던 다양한 발언들까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푸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 국채 금리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하락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가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미국의 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란 제재의 상승세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대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수입니다. 계속적으로 국채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채에 대한 부분은 국채 가격은 어제장 급락을 했고,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최고치를 또 7년 만에 다시 좀 찍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지수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지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아유, 괜찮으신가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네, 목을 좀 함께 다듬었어요. 네, 금리가 네. 뭐 너무 올라가지고 네. 지금 사례가 좀 걸렸는데요. 네. 그쵸.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갑자기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느냐. 아무래도 지금 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강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가졌던 위원들까지 거의 가세했다는 겁니다. 거의 에반스 시카고 총재도 돌연 지금 매파적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고, 또한 이런 것이 지금 강한 금리 인상에 지금 기조를 보이면서 더더욱 지금 지수가 하방 압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은 지금 아무래도 지수에 관해서는 강한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S&P 기준 12월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900포인트가 오늘 금일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자, 지금 S&P가 2,91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제장의 고점을 보시면은요, 어제장의 고점이 2,944.7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는데, 지금 뭐 결국에는 일봉상으로 윗꼬리를 좀 달렸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하방 쪽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2,900선도 좀 깨질 우려가 있다. 네, 그렇게 네, 보고 그런 있습니다. 의미로 다운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매도적으로 현재 부근에서 어떤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이 모두 다 지금 붕괴된 모습입니다. 지금 2,913포인트가 강하게 지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2,913포인트를 다시 올라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도 2,920포인트가 다시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결국은 매도 조건이 좀 유효하다. 2,915 라인 정도에 지금 다시금 위로 올라섰을 때 매도 조건을 한번 해보시고, 금일 강하게 2,900포인트
2,800포인트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2,895포인트까지 좀 강한 하락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내일도 또 금요일이긴 합니다만은 더더욱 하락 장세가 좀 연출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고 이런 것이 또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꽤 지수에 대해서 압박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2,90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이 가속이 좀 붙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 정말 강했었던 지수가 지금 2,900선도 이탈이 된다면은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은 나스닥이 지금 하락폭이 더 크거든요, 마스터님. 네. 1%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7,558.25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운 의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네. 지금 오기 전에 좀 포인트를 짚어봤었는데요. 7,540포인트가 오늘 금일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7,540포인트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7,500포인트까지 좀 내리는 강한 매도장이 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아무래도 국제금리로 좀 쏠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좀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압박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유로존 경기가 지금 좀 좋지 않으면서 더더욱 안전자산인 달러로 좀 베팅하는 모습. 결국은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메리트는 또 떨어지는 효과까지 더불어서 무역 분쟁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섞이면서 지수는 데일리 기준으로 좀 봤을 때 이번 주 내내 좀 하방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장의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 부분에서 지수에 대한 하락을 계속적으로 좀 전략을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위험 자산의 회피로 일단 달러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운에 대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워낙 좀 길게 장기적으로 이 지수가 좀 매수 우상향을 좀 상승을 계속 이어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과 이 유동성 쏠림 현상이 추세의 전환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건데 네.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또 달러에 관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상승으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하방 압력은 지속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와 맞물려서 거의 93불까지 내리는 초하락장이 지금 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지수는 지금 오늘 지수의 맥점 포인트는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7,500선 지지 여부입니다. 7,500선이 만약에 내린다면 7,300선까지도 좀 내릴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내리더라도 다시 조정세를 거치고 나서 올라올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결국은 지수는 다시 오름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금의 추세는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네.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너무 셌죠? 유로존의 경기가 네. 좀 합쳐지면서 지금은 좀 하락장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지금 좀 겹쳐지면서 이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7,500선의 지지 여부와 그리고 7,300선까지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95라인 중반인데요. 93라인까지도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포지션으로는 다운의 의견을 주시면서 매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외신 쪽에서는 관련된 소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박나은캐스터 지수 관련 외신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CNBC 기사를 먼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하락 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다우 지수도 지금 15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했고 나스닥도 1% 정도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S&P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정도인데요. 지금 통신주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이런 부분들 주택 관련 부분들도 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년물 이 국채 금리가 지금 이제 7년 만에 정말 2011년 이후로 지금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당연히 지금 마스터님과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들은 좀 반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1% 정도, 역시 시티그룹도 그렇다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됐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7천 명. 이제 이 부분을 기록을 하면서 49년 내 지금 다시 최저.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영향이 지난주에는 좀 미쳤는데 이 부분이 소폭 상승에 그쳤다라고 지금 노동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가 예상도 하회를 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너무 이제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중립금리까지 지금 아직 멀었다. 그리고 또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 더 매파적으로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또 계속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의장이 이렇게 발언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비판한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한 바가 없다. 즉,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나 혹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발언이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 의장의 입이 무섭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존과 애플사 주가도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중국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 미국과 무역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좀 시장 속에서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다가왔다는 소식이고요. 또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이 이제 1955년이죠. 거의 63년 역사에 미국과 이란 또 친선 그리고 경제관계 및 영사권 조약을 파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핵협정 탈퇴에 이어서 이제 국제조약 파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과 이란 관계가 11월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이후에 외신 쪽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이제 이란이 재소환법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죠. 이러면서 미국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이 국제사법재판소를 악용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탈퇴를 한 거고요. 또 이에 대해서 또 미국이 또 한 가지 더 61년도에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 수정안에도 탈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미국이 지금 국제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거 없는 이런 정치적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작전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과 또 대치를 하고 있고 이어서 이란과도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지수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특히 유가 부분 잠시 다음 이슈 때 말씀드린 부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외신적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최근에 가장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서 절제마스터님이 지금 95라인인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95.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인데요. 앞으로 93라인까지에 대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구체적인 지금 하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방 추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유튜브에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방송을 통해서 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가 아무래도 더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게 과연 지금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좀 물음에 대해서 이번 주 있을 고용지표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불어서 미국의 경제지표를 더더욱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선제 조건으로 탄탄하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달러는 좀 조정세를 거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조정세를 거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고 하면 단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또한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더더욱 바라지 않고 금리가 올라갈수록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옥죄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아무래도 그렇죠.
실시되게 돼 있습니다. 긴축을 좀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을 바라지 않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금 법인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의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중간 선거와 맞물리는 지점이 결국은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지점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 조정세를 거치고 금일에도 지금 벌써 95불이 지금 오늘의 맥점인데요. 95불이 무너지는 장세가 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0.45% 빠지면서 95.24 라인까지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이해하시면은 또 왓서님의 말씀도 함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강달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잖아요. 무역 분쟁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일단 강달러로 계속 된다면은 이런 무역 분쟁이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 기조 안에서 11월 중간 선거를 좀 기점으로 달러 인덱스는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앞으로의 좀 눌릴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고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세 궁금해 하셔서 함께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원유 재고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제 원유 예상치보다 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쪽으로 흘러갔었던 상황이죠. 자, 현재는 추가적인 하락폭에서 꽤 많이 만회했어요. 지금 다시 올라오면서 75달러 후반대까지 가격대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오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네, 오일이에요.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두 가지 이슈 모두 다운의 의견을 주시네요.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다운을 주셨다면은 올라오는 이 시기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오늘의 오일의 맥점 포인트는 76.40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6.40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일의 지금 장기 추세나 중기에 관해서는 매수 의견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 신세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5불까지 좀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일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더욱 78불까지는 좀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 매도 압력이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75.10 라인까지 2차적으로는 74.50 라인까지 하방 압력이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승 기조는 앞으로 좀 길게는 78달러까지의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다운 의견은 대일 관점입니다. 짧은 단기적 관점인데 오늘은 좀 매도 우위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시에 대한 매도 의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74달러의 중후반 가격대까지 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지금 초반에 1% 가까운 하락세에 이어서 지금 거의 한 반절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한번 좀 매도를 잡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가격대에서? 네, 75.83포인트인데요. 좀 컷을 한 76불에 두고 한번 매도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6불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꼭 선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가격 라인이 지지대가 아무것도 없고 76.40을 향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중장기 추세는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데일리 관점에서 매도 접근을 컷이 좀 짧기 때문에 자꾸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손절 틱을 한 20틱 이내로 잡으시네요. 네, 그리고 76 라인이 돌파가 되면은 일단 중기적인 추세가 78달러까지의 상승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76달러를 꼭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드렸고요.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매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에서 매도로 들어가셔도 유효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적인 접근 단기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꼭 컷은 76달러에 잡으시고 오늘 대의 관점입니다. 길게 장기적으로는 매수로 78달러까지 보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에 대해서 함께 지금 전략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기 타이밍이 맞아서 매도적인 포지션 먼저 드렸고,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에 이은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나영께서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오일 소식도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일 가격은 오늘은 좀 소폭 빠졌다라고 물론 계속해서 실시간 변동이 있는 부분이지만요. 미국의 지금 이란 제재 부분은 계속 오일의 지금 메인 지금 이유로 항상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또 좀 소폭 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이 또 오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일단 $90를 돌파를 하면 이제 공급에 대한 반응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코메르츠 뱅크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90불 경신이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지금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주요 지금 국가들이 오일 가격이 트리플 디짓, 그러니까 세 자릿수죠. $100 경신을 하게끔 두지는 않을 것이다. 즉, 이 부분이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라고 $100 경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수송 장관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원유 수입 문제로 경제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사실 이란 오일을요, 하루 400만 배럴 넘게 지금 수입을 해왔는데, 사실 이란 오일의 주요 이제 중국과 더불어서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루피화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오일로 달러로 거래되는 오일 거래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에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요, 오펙이 물론 이제 하루 13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신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펙과 러시아가 이 증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트럼프의 좀 눈치를 보면서 그에 대한 좀 해결책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모든 오펙 국가들이 이란의 제재에 따른 공급의 상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에 다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사우디가 지금 계속해서 9월부터 조금 증산에 합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지금 뭔가 다 와닿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강달러 때문에 수요 문제 계속해서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 다른 경제에 좀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란의 오일 제재 이 부분이 11월 4일까지는 또 날짜가 지금 얼마 또 한 달여도 안 남았죠.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좀 메인 이슈로 들어와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증산량에 좀 주목을 하셔라라는 그런 기사들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일에 대해서는 어제 원유 재고 발표 증가가 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적인 재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78까지에 대한 장기 매수적인 관점도 보고 계시는데 많은 또 언론에서 $100 이렇게 거론을 많이 하잖아요. 이 $100에 대한 관점 어떠세요? 네, 부정적입니다. 아, 부정적이다. 네. 항상 오일에 관해서는 제 주관이 좀 뚜렷한 편인데요. 그러세요. 네. 브렌트유가 $100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크루드 오일도 좀 스프레드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0는 좀 먼 나라의 소식이고요. 네. 이란 제재가 다가오고 있지만 가장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미국입니다. 원유가 오르고 원유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관해서 얼마든지 비축유 공급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또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100 시대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일 가격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강달러를 좀 지향하는 것과 같이 또 같은 맥락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일 가격이 현재 부근보다 꽤 뛰는 $100까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절제 마스터님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도 질문을 주고 계세요. 어제 오늘 달러가 크게 움직이면서 같이 또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있죠. 유로입니다. 어제장에 정말 변동성이 컸던 것 같은데 자, 문자로 유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끝자리 5955님의 질문인데요. 마스터님, 유로화 포지션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절제님이라고 유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네요. 자, 현재 부근에서 유로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는 소폭 올라오면서 1.15940달러입니다.
있습니다. 1.16이 아직 회복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맞선이 그렇다면 지금 뭐 앞서서 달러 인덱스의 전망을 좀 풀어주셨는데 유로가 어제 정말 컸잖아요. 현재 부근에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유로가 어제 굉장히 급락하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보면서 놀라셨을 텐데요. 네. 유로의 급락 요소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 때문에 내렸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펀더멘탈 요소가 과연 하방 압력이 있어서 내려왔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뭐 지금 아시다시피 재정 적자 규모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산정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좀 부과되면서 결국은 좀 내렸 었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공격적인 매파적 발언 이것이 결국은 유로 하방 압력을 좀 지속시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점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벌써 기술적 반등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1.1610 라인까지는 좀 추가 상승 여력이 더더욱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유로 FX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또 조정을 말씀하신 만큼 유로에 대해서는 1.16 라인 초반대까지도의 이 반등이 가능한 구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유로에 관해서 네. 이 이야기를 다음에 서울경제 샘플러스에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껴놨던 보따리 좀 풀자면요. 살짝 풀어주세요. 네. 그 유로 FX에 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안전자산이다. 이러한 의견을 생각하는 사람이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건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달러와 골드였는데요. 네. 이제 과연 골드가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메리트가 지금 떨어져가는 시점, 결국은 하방 압력이 나오는 시점에서 결국은 투자자들 어디로 몰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 유로 FX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로 경제 지표가 결국은 악영향으로 인해서 뭐 안 좋다거나 이런 것은 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유로 FX가 뭐 조금의 눌림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연말까지 흐름이 이렇게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자산으로 대표됐었던 골드가 올 한 해가 좀 이 안전자산에 대한 타이틀이 좀 위태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달러 강세여서 그 부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유로 FX에 대해서 유동성이 좀 몰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채권 매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도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유로존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뭐 다양한 부분을 또 좀 혼합을 해 보면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1시 42분 지나가고 있는데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S&P 500은 2,900선이 이탈이 오늘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더욱더 낙폭이 커져가면서 현재 S&P는 2,906.5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68%의 하락이고요.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커요. 지금 7,540.7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1.45%의 하락세를 지금 지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스터님 코멘트 한 말씀 해주세요. 더 떨어지고 있네요. 네, 아까 7,540포인트를 좀 보고 왔었다 했는데 저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오늘 7,540은 솔직히 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더 하방 압력이 내릴 건데 7,500포인트가 과연 지지가 될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고 저희들이 그 생각하는 가장 나쁜 흐름은 지금 공매도 시간대 자고 일어났는데 낙폭이 굉장히 과대하게 나오는 이런 흐름 7,500포인트가 깨지고 뭐 7,400포인트까지 자고 일어났는데 내린다든지 이런 게 좀 우려되는 측면이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하방 압력은 오늘 내내 또 금요일까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구간에는 지수에 대해서 하방적인 하방 뷰로 좀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 시각에 시장을 보지 않으셨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수의 이 낙폭을 봤을 때 정말
그 갭이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 지수가 미국 증시의 소형주와 그리고 대형주에 비해서 모멘텀이 좀 약하다. 약세장 신호로 보여준다라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미국 증시가 소형주와 대형주에 비해서 모멘텀이 좀 약해서 앞으로 약세장에 대한 신호를 미리 좀 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적인 내용이 들어왔네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질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거론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골드 질문이 올라왔어요. 지금 골드가 끝자리 5353님의 질문이고요. 골드, 금을 1210달러 부근에서 매도 가능할까요? 매도가 질문이 들어오네요. 지금 골드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고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골드는요, 현재 1208.2달러로 0.59%. 어제는 내리고 오늘 또 반등을 하니 지금 1210달러 부근에서 매도 가능하냐? 어떠세요, 마스터님? 네, 1210달러에서 매도를 잡은 이유는 명확하게 좀 사유가 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쵸. 좀 전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데일리 조건으로서 좀 단기 전략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금일 좀 골드도 매도 조건을 좀 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210포인트를 넘어서 1212 라인까지는 좀 골드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210까지요? 1212까지. 12까지요? 네,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데이 관점 좀 짧게 지금 가격대에서 눌렸을 때 매수 접근은 어떤가요? 네, 매수 접근이 네. 더 나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오히려? 1207포인트 네. 정도 왔을 때, 네. 아까 크루드 오일도 지금 매도 접근을 좀 드려서 내리고 있는데, 1207포인트 정도 왔을 때 매수 접근을 좀 하셔가지고, 네. 달러 인덱스를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욱더 좀 나은 전략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가 1207.9달러인데요. 매수적인 관점으로 1210라인 초반대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 달러 인덱스 비교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앞서서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짚어드렸던 오일, 이게 뭔가요? 75.33달러까지 다시 내려가면서 1% 넘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짧게 지금 매도적인 부분 좋은데 어느 정도에서 청산할까요? 지금 사태로는? 75.10 라인 정도에서 네. 다계하 계시면 한 개 정도는 청산을 좀 하시고 네.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75불 초반에 강한 지지대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런 지지 저항 때는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청산 시점을 잡는 게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에서 지금 방송 시간 내에 매도적인 부분에 아주 수익을 잘 내셨을 것 같은데, 참고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목요일장 다양한 이슈 점검과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 절제마스터님 오늘 다양한 전략 제시해 주셨어요. 어떠셨을까요? 네. 네, 오늘 앵커님이 좀 계시니까 편안한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부재 중이셨는데 역시나 능술한 진행 때문에 좀 편안하게 결국은 신세계를 또 통해서 좋은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박나래께서도 마지막 소식 전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마지막 속보라기보다는 오늘은 이제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끝나지 않은 부분인 만큼 지금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제도 어떻게든 변화의 국면을 만들어 볼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장 소식까지 나오는 대로 또 상세하게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래 캐스터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